평소와 다름없는 주말 오후, 여러분은 아마 소파에 누워 있거나 침대에서 핸드폰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어제는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고, 오늘은 딱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충분히 쉬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묵직합니다. 내일부터 또 일주일이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쉰 것 같지도 않은 피로감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하죠. 우리는 흔히 이럴 때,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운동을 좀 해야겠다며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단순히 몸이 힘들어서 생기는 문제일까요? 왜 우리는 분명히 쉬었는데도 금방 다시 지쳐버리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겪으면서도 정체를 잘 몰랐던 이 만성적인 소진감에 대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번아웃이나 무기력증을 에너지가 0이 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리가 다 떨어진 스마트폰처럼 잠을 자거나 맛있는 것을 먹어서 에너지를 채우면 다시 쌩쌩하게 돌아갈 거라고 믿죠. 그래서 휴식을 마치 충전의 시간처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경험하시듯 주말 내내 잠만 잤는데도 월요일 아침이 되면 여전히 눈꺼풀이 무겁고 마음은 답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충분히 쉬었는데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덜 쉬어서가 아니라 어디서 에너지가 새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맨날 노력하는데도 이렇게 금방 지칠까요? 심리학자 에드워드 토리는 그 이유를 자기불일치 이론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세 가지 자아가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의 나인 자아, 내가 되고 싶은 자아, 그리고 내가 되어야만 한다고 느끼는 자아입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피로감의 상당 부분은 이들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에는 좀 쉬고 싶은 자아가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지금 남들은 자기 개발을 하는데 너는 뭐하니? 라고 묻는 자아가 충돌합니다. 혹은 이 정도 직급이면, 이 정도 나이면 이만큼은 해내야지 라는 자아가 끊임없이 채찍질을 하기도 하죠. 이 간극이 클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조차 낭비라고 느끼게 되고, 몸은 쉬고 있지만 뇌는 끊임없이 자기 검열과 자책이라는 고강도 노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쉬는 게 아닌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의 자존감이 성취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성취 기반 자존감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무언가 성과를 냈을 때만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는 쉼이라는 행위 자체가 나의 가치를 깎아먹는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순간에 나는 무가치해 보이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함이 엄습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휴식조차 내일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목적이 있는 휴식은 사실 진정한 의미의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다음 작업을 위한 준비 단계일 뿐이죠. 우리가 긴장감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가 규정한 성공의 궤도에서 이탈할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불안감이 우리 내면에 깊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의 구조는 우리를 지속적 긴장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켜면 타인의 가장 화려한 순간들이 쏟아집니다. 그들과 나의 일상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나만 정체되어 있다는 압박감을 받습니다.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비교와 불안은 뇌의 편도체를 자극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합니다. 즉, 물리적으로는 침대에 누워 있더라도 생물학적으로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와 다를 바 없는 긴장감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명히 쉬었는데도 피곤한 진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조건 더 많이 자고 더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이 답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리적인 쉼 이전에 내 삶을 지탱하는 의미의 구조를 조정하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가혹하지는 않은지, 내가 세워둔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 느끼는 이 피로감을 단순히 고쳐야 할 고장이나 약함의 증거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피로감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아주 정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너의 본래 모습과 너무 멀어져 있어. 내가 너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보호 기제인 셈이죠. 이 지독한 무기력함은 사실 더 큰 마음의 병으로 가기 전에 잠시 멈춰서라는 일종의 안전장치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 신호를 무시하고 억지로 다시 달릴 동력을 찾기보다는 일단 그 자리에 앉아 이 신호가 어디서 오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책임을 내려놓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루의 단식뿐이라도 무엇을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생산적이지 않아도 괜찮고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정말 편안함을 느끼는지,
어떤 순간에 내가 나답다고 느끼는지를 다시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취미 생활이 아니라 창밖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는 일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끝까지 경청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일정한 전력을 공급한다고 해서 똑같은 효율로 돌아가는 장치가 아니죠. 때로는 효율이 떨어지고 때로는 멈춰서는 것이 생명체인 인간의 자연스러운 섭리입니다. 그러니 금방 지쳐버리는 자신을 보며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유독 지치는 이유는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만큼 세상을 성실하게 살아내려 애썼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무게 중심이 조금 쏠렸기 때문일 뿐입니다. 영국의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느라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정말 몸이 피곤한 걸까? 아니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나를 지치게 하는 걸까?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것이 외부의 업무량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였다면 오늘은 그 목소리에게 잠시 쉬어도 괜찮다고, 그 정도면 충분히 잘해왔다고 말해주는 건 어떨까요?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가 왜 힘들었는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의 짐은 아주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